차를 이용하다 보면 갑자기 차가 좀 먹통되거나 뭐 멈추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화하는 버튼이요, 밑에 볼륨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초기화가 되면서 재부팅 하게 됩니다. 이 오토로 쓸 때 또 특징이 뭐냐면 에어컨이나 히터를 끄고 싶은데 꺼지지가 않아요. 왜 안 꺼지냐? 오토에서는 원래 안 꺼집니다. 또한 이 컴포트 액세스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그 키를 갖고 가까이 소지하고 있으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키를 갖고 한 3m 이상 멀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 정말 간혹 가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블라인드가 뭐 닫혔다가 다시 열리거나 하는 오류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썬루프도 초기화하는 버튼이 있어요. 썬루프 초기화하는 버튼은 썬루프 틸트 버튼을요,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엔 바로 실내에 앉았습니다. 실내에 앉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깜빡이 버튼 있죠. 깜빡이. 네, 방향지시등 버튼이고요. 방향지시등도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렸을 때는 이제 3번 턴 시그널, 이런 식으로. 기능 자체는 뭐 우리가 익히 썼던 거랑 똑같은데, 버튼이 2개 있는 건 뭐냐면, BC라는 버튼은 여기 트립 정보창을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토탈 주행거리도 나오고, 뭐 연비라든지 주유 후, 뭐 이건 플러그인이니까 충전 후, 출고 후 연비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상향등 어시던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야간 고속 운전이 사실 가장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안전해야 되는 운전, 야간 고속 운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눌러 놓으면 이 하이빔 A라는 표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어두운 길이라든지 앞차에 방해되지 않게 하이빔이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오토 기능이에요. 눌러 놓으시면 야간에 알아서 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시고, 상향등 어시던트. 근데 여기 스티어링 휠 보면 왼쪽 편은 자율주행 관련 버튼이에요. 자율주행은 뭐 활성화 버튼은 너무 쉬운데요, 여기 있는 레버를 딱 누르시면 활성화가 됩니다. 계기판 모양과 핸들이 초록색으로 변하면 손을 떼시면 되고, 이제 노란색일 때는 한번 좀 만져달라 그런 뜻이고요. 빨간색은 바로 해제가 돼요. 빨간색일 때도 바로 잡으면 또 바로 다시 또 활성화됩니다. 이 속도를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앞차 간격을 또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고속운전은 아무래도 좀 간격이 좀 두고 하는 게 좀 안전거리 확보 때문에 더 좋겠죠? 뭐 여기 캔슬 같은 버튼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일시 해제되는데, 누르면 다시 또 원상복귀 되고요.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속도를 바로 올리셔도 바로 활성화됩니다. 리밋 기능도 있지만 뭐 잘 사용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버튼이 여기 있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건 오디오 버튼이고요. 오디오 버튼에도 이 메뉴바가 있는데요. 이 메뉴바를 한번 눌러보면, 예전에 이제 BMW OS7은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이 OS8부터는 계기판에 있는 레이아웃, 컨텐츠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속도가 나오게 숫자로 속도가 나오는 화면이 또 있고요. 뭐 주행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드라이빙 뷰, 뭐 앞차라든지 오토바이, 그 다음에 트럭, 이런 게 드라이빙 뷰, 우리 자율주행할 때 화면이 그대로 하고 다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 미리 보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 이런 지도도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쓸 수 있습니다. 지도 화면은 우리가 애플 카플레이 썼을 때 뭐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내비가 이 지도에 연동되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G미터, 이건 미디어라든지 라디오 등등 된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한 번 옆으로 넘기면 계기판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표준이고요. 숫자와 지도를 더 넓게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고, 좀 더 계기판 숫자에 더 몰입할 수 있는, 다만 지도가 좀 적어지죠. 또 한 번은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정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HUD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보를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그냥 표준으로 쓰는 게 그냥 가장 납니다. 네.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생기면서 이 OS8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이 OS8은 사실 처음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휴대폰처럼 아이콘도 굉장히 많고 이런 그래픽도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일단 이게 지금 메인 화면인데요, 좀 위젯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위젯들이. 그리고 왼쪽에 바로 또 작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주로 쓰는 즐겨찾기 버튼이고요. 길게 누르면요, 이렇게 내가 많이 쓰는 정보 화면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위젯을 추가해서 내가 또 원하는 그런 그 정보 내용을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바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핸드폰 앱처럼 아이콘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사용하다 보면 정말 익숙해지고 우리 휴대폰이랑 비슷해요. 그게 나중에는 더 편리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뭐 미디어 버튼, 뭐 통화 버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차를 이용하다 보면 갑자기 차가 좀 먹통되거나 뭐 멈추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플레이 쉬다가도 카플레이가 갑자기 연결이 안 되거나 뭐 지도를 보려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블랙아웃 되거나 되게 많은데, 초기화하는 버튼이요, 이 밑에 볼륨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한 30초 눌러야 될 거예요.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초기화가 되면서 재부팅 하게 됩니다. 가끔 뭔가 오류가 좀 있다, 그리고 뭐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서 서비스센터 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초기화예요. 그러면 세팅이 다시 초기화로 가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별도로 있던 그런 냉난방 시스템의 메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열선 시트도 단수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에어컨도 바람차기를 최소 바람, 약한 바람, 중간, 뭐 세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토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오토를 끄면요, 우리 옛날에 뭐 쓰듯이 1단, 2단, 3단 앞으로만 나오게, 그 다음에 앞유리랑 앞으로, 앞유리만, 그 다음에 뭐 발 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오토로 쓰고, 오토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시는 게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싱크 버튼을 눌러져 있으면 이제 같이 동반 자석도 같이 조절이 돼요. 싱크를 끄는 거는 끄거나 아니면 온도를 조절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 오토로 쓸 때 또 특징이 뭐냐면, 어느 정도 온도가 나랑 맞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끄고 싶은데 꺼지지가 않아요. 왜 안 꺼지냐? 오토에서는 원래 안 꺼집니다. 한 번에 끄시려면요, 모든 냉방 기능을 끄시던가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열선을 또 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을 꺼진 상태에서 공조기만 끄고 이렇게 열선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조금 헷갈려요. 근데 쓰다 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또한 여기 공조기 버튼에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다른 부분을 조절할 거 없지만 여름철에는 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더 따뜻하게 해야지 바람의 온도가 아무래도 좀 더 시원한 바람 아니면 또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 원격 시동할 때, 지금 여기는 플러그인이 없지만 독립 냉난방 시스템에서 그 원격 시동 시에 공조기도 같이 되는 버튼을 여기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위젯 버튼들로 해서 또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또 보통 여기를 눌러보면요, 이 주행 데이터를 또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보면 뭐 주행 데이터를 뭐 주행 후 연비, 주유 후 연비, 출고 후 연비 이렇게 또 세팅을 또 할 수 있고요. 주행 데이터뿐만 아니라 차량 상태, 타이어의 압력은 어느 정도인지, 엔진 오일의 뭐 레벨,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 컨트롤 뭐가 경고가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뉴고요. 처음에 차를 인도받을 때 대부분의 이제 영업 직원들이 세팅을 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시스템 설정을 들어가고, 저희 차가 이제 독일차, 유럽차이기 때문에 단위들이 다 유럽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꿔야 됩니다. 연료 소비도 이제 리터당 킬로미터로 바꾸고, 출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홀스파워로, 회전력도, 타이어 압력도 보통 바로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렇게 PSI, 푸사이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시고, 그리고 실내 조명, 우리가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실내 분위기 연출하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컬러를 이렇게 또 원하시는 걸로 바꿀 수 있고요. 야간 주행 시 감감됨을 눌러두면 야간에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어둡게 조명이 하게 됩니다. 밝기 조절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도어 창문이 있습니다. 도어 창문을 들어가 보면 잠금 및 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잠그고 열 때 사이드 미러가 한번 깜빡거린다는 거죠. 도어를 잠금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잠글 때 사이드 미러가 같이 연동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어를 잠그게 되면 사이드 미러가 같이 이렇게 닫히게 되고, 열리게 되면 같이 열리게 되죠. 이런 기능이고요. 주행 종료 후 잠금 해제,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문이 착 열리게 되는 그런 버튼이에요. 선루프 자동 닫기, 이것도 활성화를 많이 해두는데, 이제
선루프가 열려 있어서 열려 있는 상태로 혹시 내가 안 닫고 내릴 경우에 뭐 비가 오거나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닫히고요. 6시간이 지나면 또 닫히게 됩니다. 그것도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또한 이 컴포트 액세스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그 키를 갖고 가까이 소지하고 있으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키를 갖고 한 3m 이상 멀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 보통 이것도 편리해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 되고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헤드업이 이렇게 잘려 보이는 분도 있고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높이를 또 조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럼 헤드업이 막 움직입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이를 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회전, 약간의 또 회전을 또 할 수 있고 밝기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둡게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S 8은요 정말 많이 눌러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버튼을 누르면서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인지 좀 살펴보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직접 내가 눌러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차를 이렇게 뭐 기능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차가 망가지는 게 아니니까 이건 어떤 기능이지 하면서 눌러도 보시고 뭐 변경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는 에어컨 송풍구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바는요, 뭐 기본적인 직관적인 버튼, 미디어 버튼, 다음 채널로 넘기는 버튼이죠. 이거는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지만 음악일 경우 다음 채널, 그리고 비상등. 그리고 여기 맥스라고 써 있는 거 리어는 뭐냐면 맥스는 이게 습기를 제거하기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리어는 우리 뒤에 뒷 윈도우 열선 버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와이퍼를 저희가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와이퍼 세우는 버튼을 알려드리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요, 그 이제 와이퍼 버튼을 이렇게 밑으로 3초 정도 누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이제 와이퍼를 혹시라도 교환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또 와이퍼를 닦으실 때는 세차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레버를 3초간 내리고 있는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와이퍼 관련해도 여기서 설명 하나 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레버를 한 번 내리면 딱 한 번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한 번 올리면요 오토입니다. 오토. 이 레인 센서가 이 비를 감지해서 그 비가 왔을 때 자동으로 조절하게 되고요. 오토에서도 단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점점 빠르게 아니면 느리게, 그런 식으로 한 단계 올리면 수동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올리면 가장 빠르게. 대부분 사용하는 게 비슷하겠지만 보통 오토로 쓰는 걸 좀 권장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이제 BMW 차량이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핸드폰, 휴대폰을 올리게 되면 무선 충전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컵홀더가 양쪽에 비치되고, 지금 나오는 BMW 차량의 특징들은 이 기아 셀렉터가 이렇게 토글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기아봉이 있었잖아요. 근데 토글 타입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사용법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후진이 되고요.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내리면 D 드라이브. 파킹은 P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킹이 없는 차들이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그냥 D 드라이브 상태에서 시동을 끄시면 자동으로 파킹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만 내리면 중립 주차, 그리고 한 번 내리면 D 드라이브고요. 한 번 더 당기면 이제 S로 바뀌게 돼요. S로 바뀌면 이게 뭐냐면 스포츠 변속기입니다. 변속기를 좀 더 스포츠하게 쓸 수 있는, 그래서 한 번 더 내리면 이렇게 S1, 스포츠 변속기로 변하게 되고요. 스포츠 변속기는 변속기를 좀 더 스포티하게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패드 시프트를 내가 만약에 돌리면 이제 매뉴얼로 바뀌게 되죠. 매뉴얼 버튼. 수동으로 전환해서 쓰는 거고요. 이렇게. 이 차가 이제 플러그인이라 이렇게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메뉴가 있지만 보통 이제 스포츠, 컴포트, 에코 세 가지 모드가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 버튼이 뭐냐면 이제 DSC라는 버튼이고요. 안전사항 버튼이에요. 한번 눌러볼게요. DSC ON, 트랙션. 뭐냐면 안전사항 기능을 좀 일부 해제하는 거고요. 노면이 미끄럽거나 탈출을 할 때는 이 안전사항이 작동하게 되면 브레이크 개입이 돼서 탈출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버튼을 한번 눌러가지고 이 트랙션
모드로 가셔서 사용하셔야지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DSC를 완전 오프하는 버튼도 있는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도로에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뭐 트랙이 아니고서야 뭐 완전 오프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토 홀드는 그 D드라이브 상태에서도 차량을 임시 홀드하는 버튼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레버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해제하는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터치로 조절했지만 저는 이렇게 이 조그 셔틀을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또 이렇게 메뉴가 돌아가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눌러서 누르시면 됩니다. 백 버튼을 눌러서 나오기도 되고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터치도 편한데 이렇게 이 조그 셔틀을 이용해서 기능을 쓰면요, 계기판에 지문도 묻지 않고 아무래도 동작의 이동의 동선도 좀 편해지고요. 그런 부분이 좀 좋아지게 돼요. 여기에 있는 메뉴 버튼도 비슷합니다. 뭐 홈 버튼을 눌렀을 때 홈으로 가게 되고, 뭐 미디어 버튼, 맵은 이제 지도가 나오겠죠. 또 내비 버튼을 누르면 바로 목적지를 누를 수 있고, 버튼들이 세분하게 나눠져 있어요. 선루프 같은 부분은 일단 이 레버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뒤로, 그리고 이게 틸팅 버튼이 있는데 뒤로 당겨 보면 이 블라인드가 열리게 되고요. 한 번 더 당겨야지 이제 유리창이 열리게 됩니다. 닫을 때도요, 앞으로 한번 닫기 누르셔도 되고요. 틸트 버튼 이렇게 위로 누르면 이렇게 틸트 버튼을 쓸 수 있어요. 닫을 때 다시 닫기 누르시면 되고, 이 선루프가 정말 간혹 가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블라인드가 뭐 닫혔다가 다시 열리거나 하는 오류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루프도 초기화하는 버튼이 있어요. 선루프 초기화하는 버튼은 선루프 틸트 버튼을요,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한 30초는 누르고 있어야 돼요. 선루프가 기능이 하나하나 작동하면서 이렇게 초기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간혹 선루프가 이제 그 오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초기화를 한번 하는 것, 이 오류 증상을 해결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SOS 표시하고 전화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굉장히 누르고 싶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그 위급사항 시에 누르는 거고요. SOS를 제가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제 여기 화면 나옵니다. 누르게 되면 비상호출, 그쵸? 그러니까 차량의 위급사항,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강도를 만났다, 아니면 뭐 정말 위급한데 핸드폰 찾기 어렵다, 바로 상담원이 연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치도 바로 확인이 되면서 후속 조치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으로 전화가 와요. 차량에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뭐 괜찮은지 119라든지 112를 불러드릴지, 그런 거를 바로 안내하게 되는 그런 안전사양 버튼입니다. 오늘 이렇게 BMW 차량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너무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최대한 압축으로 빠르게 설명드렸고요. 아마 BMW 이제 새롭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생소한 차량을 신규로 샀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늘 그렇지만 또 재미있는 출고기, 그리고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BM 조스타였습니다.